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방송의 박남규입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11일 금요일마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주 부산경마는 전반적으로 월초 경마라서 그런지 부진영 기복마필이 좀 많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또 이번 주 서울경마 일요일날 대통령배가 있기 때문에 능력 기수들이 또 서울로 좀 올라갔기 때문에 기수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약간 좀 레벨이 떨어지는 기수들의 선전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경주 자체는 변수가 좀 많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어떤 기수 기용이 또 그렇고 마필도 좀 부진형 그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주 금요일 경마도 결코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 부산 경마는 구경주였었죠. UCC를 통해서 미리 예고해드린 추천 경주. 그때 노리고 왔었던 마필은 쾌석바람입니다. 노리고 와서 26배 짜리 적중을 해냈고요. 여기 이제 부산교체 1경주도 단통 막권 적중에 이어서 지난주는 그 서울경마장이 제가 또 추천 경주로 추천했던 경주들이 38배, 14배, 13배 이런 마필들이 입상을 해주면서 좋은 배당으로 또 팬 여러분을 좀 기쁘게 해드리지 않나 싶었고요. 이번 주는 2경주, 7경주, 9경주 요 3개 경주, 2경주, 7경주, 9경주 3개 경주가 승부 경주,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인데요. 이번 경주는 능력의 위력이 좀 드러났죠. 배당판도 7번 오픈 더 스카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오픈 더 스카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경주 때 워낙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필요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준우승에 아쉬움이 있었고 끝걸음도 약간 좀 무딘 그런 경주라고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뛰면 뛸수록 걸으면 분명 더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뛰는 모습 봤을 때는 다소 좀 고개도 높고 힘도 좀 덜 찬 그런 모습인데, 외곽에 튀긴 합니다만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독선에도 활용하고, 안쪽에 2번마 세기 강자가 먼저 치고 나가면 선위권에서 따라가도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선왕을 못 간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마필도 아니고, 일단 선행 가능성은 높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오픈 더 스카이 편성도 그렇고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안쪽에 2번마 세기 강자도 혈통적 기대치는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3차계 목차로 3차계 머무르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은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또 2번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세기 강자도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첫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그 밖에 4번마 에이스 빅토리, 5번마 스위그, 또 6번마 원더풀 휴머 이런 마필이 대한 마필로 떠오릅니다만, 혈통적 기대치도 그렇고 아직까지 힘이 덜 차 있는 부분,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 앞선에서 에이스를 전개하는 세기 강자나 오픈 더 스카이를 잡아낼 수 있는 마필은 저는 없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7번, 2번의 동반 입상이 유력한 에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의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는데요.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 담양태양, 2번마 캡위너, 3번마 탱이시나 이렇게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는데,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보병마들의 선전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에이스인데, 저는 이 세 마필 중에서 두 마필은 인정이 안 되는 마필들이에요. 따라서 두 마필은 후공 막권 쪽으로 돌려놓고 가고, 인기만 한두만 인정을 하고 가고, 여기 이제 우리가 역시 또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은 역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보병 한들 노리고 가야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배당적인 측면에서 주력은 역시 한방입니다. 최근에 제가 주력 한방 막권이 아주 짭짤한 배당으로 계속해서 적중을 해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주도 상당히 재밌어요. 배당 적인 측면에서 또 그렇고, 또 마필의 고유 잠재력, 능력도 그렇고, 따라서 이번 경주는 주력은 역시 한방으로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가는 오늘의 첫 번째 승부 경주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6번마 스위트와이,
또 외곽에 10번마 아라가야 싱싱, 여기에 3번 소울, 세 마필이 강세팀에서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일단 6번마 스위트 와인은 인정하고 갑니다. 뭐 지난번 경주 대비 무려 부담 중량이 5kg가 늘어나긴 했어요. 그렇지만 편성도 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스위트 와이가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레이스를 잘 못 풀어갔습니다. 초반에 굉장히 무리하게 선두권 공략에 나서면서 그만큼 뭐 입상에 대한 의지나 컨디션은 좋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무리한 운영으로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사토시 기수라면 뭐 부담 중량이 늘어났지만 뭐 무난하게 입상의 한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스위트 와이의 입상 전망은 그만큼 밝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은 이제 아라가야 싱싱이냐 소울이냐의 싸움으로 경주는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 아라가야 싱싱이라는 마필도 발주가 안 됐던 마필인데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이제 발주가 되는 모습은 보여줬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아라가야 싱싱이라는 마필이 기본 잠재력 자체가 그렇게 대단치는 않습니다. 또 외곽 게이트라는 점도 물론 뭐 다실바 기수가 생겼다는 건 플러스 알파는 있긴 합니다만, 외곽 게이트라면 원래 이 마필 또 혈통적으로 보면 또 그 스피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외곽 게이트라면 아라가야 싱싱이 조금 전개를 풀어나가기도 자리를 잡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따라서 저는 3번마 소울이 이 편성에서는 상당히 재밌다 보여집니다. 이 소울 같은 경우는 좀 마치가 왜소한 단점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어떤 성장의 한계치는 분명 가지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이만한 편성이라면 뭐 소울도 충분히 첫 입장을 노려볼 수 있고, 지난번에 제가 또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아쉽게 뭐 코차로 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2주 만에 서둘러서 나왔고 편성도 그렇고, 이번 경기는 뭐 안쪽 게이트라면 뭐 선의권에서 스위트 와이가 선행을 가고 소울이 그 선의권에 붙어서 레이스를, 그 밖에 이제 아라가야 싱싱인데, 그렇다면 뭐 저는 3번 6번을 기본 막군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경주 국산마 6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9번마 메이플 클래식, 또 5번마 킹 아이스, 안쪽에 1번마 하이스펙, 또 3번 스타일리쉬, 외곽에 12번마 매직 위너,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번 경주는 충만은 없는 레이스입니다. 물론 뭐 인기 1위는 9번마 메이플 클래식인데, 이 메이플 클래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유일하게 입상을 해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이 메이플 클래식이라는 마필이 지난번, 물론 이제 혈통으로 보면 조금 더 띄워줄 수 있는 여지는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레이스가 너무 잘 풀렸다는 겁니다. 안쪽이 열리면서 안쪽을 정말 기가 막히게 파고들면서 입상을 차지한 그런 마필이고, 어떻게 보면 편성도 뭐 지난번에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가 지난번과 같은 그런 전개가 또다시 펼쳐진다고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담 중량도 1.5가 늘어났다는 것도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일단 오마 킹 아이스 같은 경우는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한 그런 마필이죠.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도 뭐 킹 아이스에 기승을 하려고 조교까지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오픈 더 스카이에 기승하는 바람에 김동현 기수가 기승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뭐 최시대 기수가 조교 잘하고 나왔고, 또 킹 아이스도 앞선 공략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편성도 그렇고 5번마 킹 아이스는 그렇다면 입산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복병은 역시 1번마 하이스펙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이스펙이나 마필은 뭐 두 번의 실전을 통해서 제대로 된 능력을 아직 보여주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을 많이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스피드도 많이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의 감량이 집의 최극경 기수라면 1번 하이스펙의 선행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니면 뭐 킹 아이스를 보내놓고 선의권에서 체력의 조건도 가능하고 힘도 계속해서 지금 많이 붙어가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뭐 이번 경주가 그렇게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킹 아이스가 1300이라는 경주는 나쁘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뭐 1300 한 차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따라서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안 된 1번 하이스펙이 이번 경주 유일한 복병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5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도 좀 변수가 좀 있는 레이스죠. 7번마 메이드 인 명성 인기 1위 마필이고, 여기에 1번마 에이스맨, 또 4번마 백악한,
6번마 노던 트레이스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 강축은 없습니다. 물론 뭐 7번 메이드 명성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마필도 뭐 크게 더 보일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만 부담 중량이 3.5가 늘었다는 건 좀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문제는 뭐 이번 경기 편성이 좀 약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감안해 본다면 메이드인 명성이 그래도 조금 입장 전망은 밝은 축에 속하는 그런 마필이고 에이스맨 같은 경우도 뭐 안쪽에서 감량 이점을 살려서 기습적인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는데 에이스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이죠. 또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경주 변수를 노리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역시 8번마 모하비 왕자가 되겠습니다. 이 모하비 왕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 6개월 정도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도 해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그때 당시에 보면 그 발주기에 계속 안 들어가면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그러면서 또 장구도 파손이 되면서 뭐 사실 뛰기 전에 이미 힘을 다 뺐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정상적인 출주 주기로 돌아왔고 외곽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뭐 발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돌고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뭐 이번 경주가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강하지 않기 때문에 공백기 이후에 뭐 정상적인 출주 중이고 컨디션은 지난번보다 좀 더 올라오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이만한 편성에 또 외곽 게이트라면 8번만 모하비 왕자가 배팅에 대한 메리트는 상당히 높지 않나 기대가 되는 복병 마필이 되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연입니다. 이번 경주도 제가 볼 때는 뭐 강축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배당판은 4번 로얄 루비, 또 10번마 아테네, 여기에 1번마 파크맨, 또 5번마 강화이언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물론 로얄 루비가 뭐 데뷔 이후에 연투를 해내고 있는 그런 마필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번 경주가 승문전인데 뭐 조교는 데뷔 이후에 정말 잘하고 나왔어요. 연일 뭐 스포 훈련까지 하면서 잘하고 나왔는데 문제는 이 로얄 루비가 혈통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스프린터의 어떤 단거리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발주가 안 되면서 추입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로얄 루비가 또다시 발주가 제대로 안 되면서 추입을 시도한다면 못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너무 과도한 믿음을 갖기에는 좀 승부제는 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 또 10번 아테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능력 자체가 이렇게 이 마필도 대단한 마필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 인기 1위 또 체력의 전개 끝에 뭐 우승도 아니고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3장 마필이 막강질주와 목 차이예요.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그 전에 9월 25일 경기를 보면 물론 뭐 늦발이 1차적으로 실패의 원인이긴 합니다만 뭐 기본 능력이 그렇게 대단치 않기 때문에 지금 4번 10번이 대끼리로 팔릴 텐데 이 대끼리 막고는 공략을 하면 안 되는 막권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안쪽 1번 파크맨 같은 경우도 1번 게이트에서의 단독 선행은 메리트가 있죠. 뭐 지난번 승군에서 한 차례 적응을 해냈고 조교 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파크맨도 뭐 얼마든지 입장 도전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저는 숨어있는 복병은 7번마 스마트 마린이라고 봅니다. 이 스마트 마린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달에 거세를 했죠. 거세를 하고 나와서 9월 23일 경주 같은 경주는 뭐 공격도 같이 나와서 거세 이후 첫 경주였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전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지난번 경주는 자력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거세 이후에 제대로 이제 그 거세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조건이고 일단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뭐 조건을 굉장히 잘하고 나왔어요. 비록 김명신 기수가 기승했지만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김명신 기수의 추임력도 뭐 상당히 좀 날카롭죠. 따라서 그렇다면 뭐 이번 경주 레이스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또 컨디션도 좋아졌고 하기 때문에 7번 스마트 마린이 얼마든지 막판에 한 발을 쓰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배당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복병은 역시 7번마 스마트 마린이다. 꼭 관심권에 가지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7경주 혼합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기는 뭐 외국산마 10만 에이스죠. 뭐 배당판은 12뭐 찬란한 에이스, 여기에 15조 안우성 마방에서 두 마필이 데뷔전을 갔죠. 5마 드롭더 비트, 8마 9 캐스팅, 세 마필이 위주로 배당판이 돌아가는데, 이게 세마필 위주에서 그냥 끝날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니에요. 일단 찬란한 레이스도 경주거리가 줄어드는 부분은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 찬란한 에이스가 지금 외곽 게이트에서 과연 선행을 할 수 있느냐. 이 찬란한 에이스 같은 경우는 뭐 게이트 이탈이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빠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밀어붙이면서 가는 선행인데, 안쪽 게이트에 잠재력이 풍부하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정말 우글우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해내기가 쉽지 않고, 이번 경주가 10마 경주 치고는 변성이 굉장히 빡빡해요. 따라서 충만 없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이지고, 물론 뭐 드롭 더 비트나 8마 9 캐스팅도 앞으로 잠재력도 상당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를 못합니다만,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따로 있어요. 뭐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힘도 많이 찾고 또 뭐 스피드도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분명 선두권 공략도 충분히 가능한 그 복병 한두를 강하게 노리고 하는, 정말 고배당을 노리고 하는 오늘의 두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2번마 유성처럼 중심으로 배당판에 들어갈 겁니다. 뭐 승군전인데 7주의 공백을 가지고 나온 단점만 가지고 있는데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요. 뭐 조교도 상당히 신경 써서 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뭐 선의권에서 움직인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죠. 레이스가 이렇게 이번 경주 흐름이 빠르지가 않아요. 빠르지 않기 때문에 뭐 체력의 전개까지도 가능한 조건이라면 2번마 유성처럼 역시 단거리에서는 웬만한 편성에 갖다 놔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려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여기에 8번 슈퍼짱짱이 7번 원더풀청에 뭐 대끼리 준대끼리로 팔릴 텐데, 역시 뭐 슈퍼짱짱이보다는 7번 원더풀청에가 훨씬 낫죠. 슈퍼짱짱이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는데, 안쪽에 1번 웨이저 우승도 게이트 이탈이 굉장히 빠른 마필입니다. 여기에 뭐 유성처럼도 힘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뭐 밀면 선행도 역시 가능해요. 그렇다면 뭐 슈퍼짱짱이가 굉장히 불리한 전개죠. 아니면 외곽에서 무리하게 선행을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무리하게 가는 선행은 의미가 없어요. 앞판에 정말 매가리 없이 서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원더풀 청예가 또 선의권에서 스무스하게 따라가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승군전에서 편성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끈끈한 탄력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뭐 원더풀 청예가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2번마 유성철암과 7번마 원더풀 청예, 2번 7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9경주 국산마 3군 1800m 경주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정말 난타전입니다. 강축이 없습니다. 물론 뭐 배당판이야 8번마 벌마이신, 또 9번마 시선포착, 5번마 위시미럭, 7번마 끝판여왕, 이런 마필들 위주로 배당판에 들어갈 텐데, 이거 믿고 때릴 수 있는 인기마가 없어요. 뭐 8번 벌마신 같은 경우도 액면은 가장 그럴싸한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가 1800입니다. 1800의 벌마이시는 메리트가 좀 떨어지죠. 지금 1800 첫 도전인데, 지난번 경주도 물론 이제 최은경 기수가 막판에 제대로 몰아내지 못하면서 3책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정말 기가 막히게 탔어요.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따라서 1800이라면 벌마이신도 못 믿는 그런 조건이고, 위시미럭도 마찬가지죠. 뭐 7월달, 8월달 연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9월달에 기복을 보이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 또 지난번 주행 중지되는 모습, 문제는 또 분할 용량이 3kg가 늘어났다는 것도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인기 마필들이 전반적으로 믿음도에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복병 한도를 노리고 가는데 1800에 정말 잘 어울리는 마필이 한도 있습니다.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조교도 정말 신경 써서 잘하고 나왔고 뭐 뚝심도 있고 또 선위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스피드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레이스를 풀어나가기도 상당히 수월하고 또 레이스 흐름 자체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뭐 그 특유의 뚝심도 충분히 먹힐 수 있는데 좀 더 앞에 선위권에 붙여놓는 순간에는 뭐 저는 뭐 쉽게 온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마필을 축으로 해서 역시 복대복 막군까지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오늘의 세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 혼합 3군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난타전이죠. 4번마 가부갑장, 또 외곽의 8마 예글이나 5번마 레노 에스타카도, 2번마 가보스타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요. 역시 이번 경주도 강축은 없어요. 뭐 가보갑장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선입권에서 기가 막힌 레이스 전개 끝에 입장을 차지했는데 가보갑장도 지난번에 보면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가보갑장도 좀 기복을 보이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인기 마필 중에서는 좀 다 보이긴 합니다만 뭐 강추이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고 관심 마필은 역시 외곽의 8번마 예그린합니다. 물론 뭐 승문전이라는 부담은 안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힘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마필이고 역시 1400까지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첫 입상을 할 때 UCC 추천 경주로 가져왔을 만큼 정말 기대치가 컸던 마필이에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9월 달 경주는 뭐 대기로 팔렸습니다만 쳐다보지도 않았죠. 1600이기 때문에 안 쳐다봤던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제가 방송에서 뭐 1400이니까 당연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마필이고 외곽인데 비록 승문전이지만 편성이 강하지 않고 부담 중량이 또한 1kg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8번마 예그리나를 배팅의 축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11경주 2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변수가 좀 많죠. 혼돈도가 높습니다. 배당판은 6번 슈퍼철인, 또 2번마 샤프기, 외곽에 10번마 소울 블레이드, 1번마 케비놀, 3번마 나가신다까지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샤프기 1이 가장 낫습니다. 이 샤프기 1 같은 경우는 뭐 대선경주에 8월달도 대선경주에 나갔었고 지난번에도 이제 제주특별시장배에 큰 굵직한 대상경주에 나가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역시 샤프기 1은 1400은 정말 적정거리예요. 어떤 편성에 갖다 놔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편성도 지난번이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샤프기 1이 가장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6번마 슈퍼철인도 무시는 못하는데 슈퍼철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1400보다 1800이 나요. 지난 10월 달에 1800에서 굉장히 무리하게 외곽을 돌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한 발을 더 쏴내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1400에서는 물론 뭐 승자는 부담은 있긴 했었습니다만 조금 무기력했던 점에서는 슈퍼철이는 과연 인기 1위에 걸맞는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그런 마필이 되어 있고요. 복병은 두 마필입니다. 이 오마 팡팡히어로가 비록 승리전이 있긴 합니다만 절대 무시 못해요. 이 팡팡히어로 같은 경우는 모래만 안 맞고 선행 또 강선위권의 외곽에서 붙어서 레이스를 풀어나간다면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도 뭐 뚜렷한 선행마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5번마 팡팡히어로의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가는 조건이라면 절대 무시 못하는 그런 마필이고 또 한도의 복병은 역시 8번마 라이징 브라보입니다. 이 라이징 브라보라는 마필도 지난번 경주는 한 5개월 정도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주는 2주 만에 지금 서둘러서 나왔고 뭐 상태감도 많이 올라왔어요. 조기도 제대로 하고 나온 조건이기 때문에 이 라이징 브라보도 기본적으로는 뭐 선행마죠. 기술적인 선행에 성공한다면 1400이기 때문에 라이징 브라보의 선정과 맞물리면서 큰 배당, 폭탄 배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라이징 브라보의 물론 현장에서의 컨디션 체크도 반드시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라이징 브라보도 얼마든지 배당을 터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그 인기말들의 전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선을 공략할 수 있는 복병만은 역시 5번마 팡팡히어로와
8번마 라이징 브라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복병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한 방랑규의 특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일요 경마 교차 경주 6개 경주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